자, 새로운 개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다가 콘솔 클리어 일단 장착하고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쓴 요 콘솔 로그라든지 뭐 아니면 뭐 포문이라든지 뭐 if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뭐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함수인 거고, 일단 함수의 2대 제어문이 있죠. 제어문. 자, 제어문에는 종류가 뭐가 있다? 조건문과 그 다음에 반복문이 있다 했습니다. 사실 얘도 엄연히 따지면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이제 함수 말고 이제 값을 정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변수라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값이라 있고, 값. 자,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에는 변수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값에는 어떤 걸 값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함수,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문장. 지금 값에 포함되는 것들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형인 true, false. 그죠? 그 다음에 또 안 배운 개념인데 바로 객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표현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바로 5가지밖에 안 된다. 함수, 숫자, 문장, true, false, 객체. 자, 그러면 자, 함수는 뭐냐면 얘는 실행 가능한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녀석들, 밑에 있는 숫자, 문장, 객체, 요 녀석들은 뭐냐면 실행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 객체를 쉽게 말해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객체를 떠나서, 자, 함수는 어쨌든 실행 가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을 실행한다, 2를 실행한다, 3을 실행한다. 말 된다, 안 된다? 말 안 됩니다. 뭐 여러분 안녕을 실행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true, false 실행한다, 말 되나요? 안 됩니다. 객체를 실행한다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요 녀석들, 요 4가지 데이터는 실행이 불가능하고, 함수의 경우에는 실행이 가능해요. 뭐 여러분들 포문 실행한다, while문 실행한다 되잖아요. 그죠? 자, 객체를 쉽게 말해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객체는 묶음이에요, 묶음. 특정 데이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묶는 기능이 바로 객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객체는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폴더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let a 사람이라는 변수가 있고 let a 사람 2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라는 변수가 지금 있는데, 그러면 제가 뭐 A 사람이 이렇게 붙인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요거는 뭐라고 특정 객체를 말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뭐 이름 쓰고 뭐 A 사람 이름이라 할게요. 그러면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는 뭐 홍길순이다. 근데 아이고 잘못 썼죠. 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단정히 이름밖에 저장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름만 저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속성? 그죠? 사람의 속성이라면 말이 되나요? 뭐 사람은 이름도 가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람은 성별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람은 나이도 있을 수 있고, 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의 특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집합체란 말이에요. 여러 개의 집합체. 그러면 저는 A 사람이라는 안에 데이터가 홍길동이라는 데이터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성별은 남자, 나이는 뭐 27살, 뭐 키는 예를 들어 180cm라고 이런 식으로 쓰고 싶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A 사람 2라는 녀석은 이름은 뭐 홍길순, 그 다음에 얘는 여자고 뭐 23살이고 키는 뭐 163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사람을 구성하는 정보가 지금 3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3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면 될까 아니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 이름 뭐 홍길동. 자, 홍길동이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뭐 남자, 뭐 나이, 그 다음에 키는 뭐 18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홍길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A 사람 2, 여기다가 얘는 홍길순 여자, 나이는 23살,
뭐 그 다음에 키는 163. 자 이렇게 쓰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 1이라는 걸 출력했다 해가지고 콘솔 로그에서 자 사람 1을 출력해봅시다. 사람 1. 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사람 1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올까요? 아니죠. 그죠? 사람 1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변수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뭐밖에 안 나온다? 180밖에 안 나와요. 왜요? 변수는 뭐가 있다? 재활용이라는 재활용 법칙 있잖아요. 그리고 변수에 여러분들 데이터를 넣게 되면 요 위에 있는 데이터는 다 사라지고 요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데이터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 거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기존 거는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집어넣고 싶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객체를 쓰는 건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한 겁니다. 객체 생성.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 생성을 이렇게 합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도 쓰는 것도 가능해요. const person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new person.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생성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new person 얘는 이제 person이라고 쓰면 이건 대문자로 쓰시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쓰려면 그 객체에 대한 정보가 있긴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function person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객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행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번거로워서 잘 안 씁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지금 객체를 생성한 거거든요. 중괄호 하게 되면 객체를 생성한 거고 그러면 객체가 너무나도 어려우면 객체를 쉽게 생각하면 폴더예요. 폴더. 자 폴더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괄호 소괄호 아닙니다. 중괄호예요. 중괄호. 자 파이썬 배우신 분들이라면 파이썬에 뭐랑 비슷하냐면 딕셔너리랑 똑같습니다. 딕셔너리.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안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데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냐면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점 한 다음에 이름 이렇게 주면 돼요. 이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름이 홍길동이 박힙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점 성별 그 다음에 점 나이 그 다음에 점 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오브젝트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렇죠? 오브젝트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뭐 그거는 크게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게 출력이 아니라 객체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러면 A 사람 1이라고만 적어볼까요? 그러면 A 사람 1 적으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름 이름 홍길동, 성별 남, 나이 27, 키 180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객체는 아까 뭐라 했죠? 폴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객체는 폴더예요. 폴더. 폴더. 그래서 폴더 안에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름이라는 변수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성별, 나이, 키 얘네들은 다 변수입니다. 그러면 얘를 다른 방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는 중괄호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름 홍길순 그 다음에 객체와 객체 사이에는 쉼표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이 23살 그 다음에 뭐야 성별이죠. 얘는 나이가 아니라 얘는 성별 여 그 다음에 키는 뭐예요? 163.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정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가 큰 따옴표고 여기가 큰 따옴표이기 때문에 여기 큰 따옴표 생략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객체와 객체 사이에는 반드시 요거를 쉼표를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 값.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해시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이런 형태를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를 배워보신 분들 또는 파이썬을 배우신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A 사람 2라는 녀석을 출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보이죠? 출력하면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딱 쓰게 되면 사람이라는 빈 폴더, 즉 사람 1이라는 빈 폴더가 딱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빈 폴더에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파일 4개를 추가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착착착 담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담는 방법에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키라는 걸 좀 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담는 게 가능하냐면 A 사람 2 한 다음에 대괄호문법을 이용해서 키가 얘는 163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키가 지금 163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만들어지자마자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하나만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 1이라고 하면 지금 어쨌든 객체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 1 중에 나는 이름을 출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그냥 점 이름 하면 이름 출력돼요. 보이죠? 점 이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름만 출력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내가 나 사람 2의 키를 출력할래? 그러면 여기다 키 써주면 여러분들이 키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객체를 선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let 사람 3를 해볼게요. let 사람 3 그 다음에 사람 3한테 A 사람 3 자, 여기다가도 똑같이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름은 얘는 임꺽순이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변수 얘는 뭐예요? 문장이잖아요. 문장. 그죠? 근데 문장을 실행한다. 그죠? 이름을 실행한다. 말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객체 안에다가 선언한 이 변수는 실행이 불가능한 파일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변수는 실행 불가능한 파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실행 가능한 파일이 있다 했죠? 바로 뭐죠? 함수가 바로 실행 가능한 파일이라 했죠. 그러면 이 객체 안에 여러분들 함수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제가 자기소개라는 걸 해볼게요. 자기소개. 그 다음에 콜론 한 다음에 익명함수를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집어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콘솔 로그 해가지고 제 이름은 임꺽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A 사람 3를 출력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나온다? 임꺽순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A 사람 3 한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점 자기소개 한 다음에 소가로 열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소개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실행한 거다.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콘솔 로고 썼죠? 콘솔 로고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객체 안에는 함수를 집어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변수는 실행 불가능한 파일이에요. 다만 그의 반면에서 함수는 실행 가능한 파일이다.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객체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뭐가 있냐면 전개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전개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전개구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A 사람 2에 있는 요 정보를 A 사람 3한테도 그대로 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점점점 A 사람 2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A 사람 2가 가지고 있는 근데 세미콜론 쓰시면 안 돼요. A 사람 2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A 사람 3한테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사람 2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A 사람 3한테 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럼 강사님 A 사람 2에 지금 이름이 충돌되잖아요. 그러면 홍길순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보면 누가 적용되죠? 임꺽순이 적용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름 같은 경우는 서로 같은 것들이 충돌이 돼도 이 A 사람 3에 있는 이 이름이 적용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보이시나요? 23살, 키 16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전개 구문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객체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여기서 복사해서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